네, 현재 시간 2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블랙홀처럼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지금 자기 혼자만 잘 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오늘 오후장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죠. 정리를 잘 해주시는 우리의 또 기대 부대표님이죠. 김란 부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인데 오늘 김란 부대표님과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시장을 정확하고 명쾌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카카오뱅크입니다. 이걸 우려 해소로 봐야 되는지 속임수로 봐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신규 상장주의 발목을 항상 잡는 게 오버행 이슈고 카카오뱅크도 오늘 물량이 오늘부터 풀리는데 네. 그럼에도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거든요. 일단 얼마나 풀리게 되나요, 오늘부터? 꽤 많이 풀립니다. 많이 꽤 풀리는데 많이요. 네. 공모가 대비해서 공모가 39,000원 대비해서 지금 42,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많이 수익이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올 물량은 많은데 이 물량들이 바로 오늘부터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는 잠시 좀 접어두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수량이 얼마만큼 나오게 되냐면요. 6개월 보유 예수가 걸려있는 대주주 물량이 있고 또 공모에 참여를 했었던 의무 보유 확약 조건을 내걸었던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일단 더 중요한 상황인데 대주주 물량은 수익권이라 하더라도 이 보유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의무 보유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바로 나올 물량들은 아니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이제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되겠고요. 네. 이들의 물량이 대략 한 전체 주식수의 7%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7%요? 그렇죠. 전체 주식의 7%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 주식의 7%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질 않았어요. 분명히 94,000원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물론 그 당시에는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는 없었지만 과연 42,000원 선이 수익권이라 해서 바로 매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차분히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가장 중요한 물량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상장 전에 이미 보유를 가지고 있었던 물량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관 투자자들, 투자 전문 회사의 물량인데요.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가 1,064만 주 보유하고 있고요. 캐토홀딩스가 역시나 똑같은 1,064만 주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물량은 공모가보다도 더 아래에서 매수 단가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64만 주 플러스 1,064만 주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물량에 대해서 일단은 유의를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캔디님이 이렇게 글 올려주셨어요. 그들이 이 가격에 던질까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항상 그렇잖아요. 신규 상장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면 여기서라도 차익을 보자고 나가는 매물들이 많지만 네. 워낙 상장한 이래로 내리 빠졌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는 잘 안 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다스채 외국인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김란 부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외국인이 또 기관 투자자들이 안 팔 이유가, 살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약간 동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익은 수익입니다. 39,000원 대비해서 42,000원이면 한 7% 정도 수익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 7%의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6개월의 자금을 묶어두고 이렇게 여러 이제 절차를 거쳐서 보유를 하고 있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는 이미 한 달 전부터도 벌써 시장에서 언제 한 달 뒤면은 나올 것이다 얘기가 나오면서 1월 한 달 내내 굉장히 좀 저조한 성과를 보여줬었고요. 특히나 이 시기에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었던 그런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한 달 낙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났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가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또 그들의 대표 주자가 외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가지면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수급적인 측면에서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제가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올려놔야 기관
투자자들도 좀 웃으면서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러한 부분들 좀 감안을 해보고 과거의 하이브라든지 몇몇 오버행 이슈에 한참 맞물려 있었던 그 공모주들, 신규 상장주들 보면 네. 오히려 오버행이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주가가 좀 반등에 나섰다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해보면 단기적인 낙폭에 의한 기술적 반등 정도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종목 중에 카카오, 그리고 네. 카카오뱅크도요. 수급 동향 보시면 개인이 정말 많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이 종목을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여서 매수했다기보다는 또 사고 또 사고 계속 평단을 낮추는 용도로 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우려 해소로 보고 가야 될지 속임수로 봐야 될지 한번 카카오뱅크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얘도 뱅크가 붙었으니까 네. 은행 금리 인상 시기 수혜 은행주 그 역할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한 줄 평으로 투자 의견 주시죠. 은행주 실적이라 하기엔 미흡.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실적이 잘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흑자폭을 늘려나가는 모습은 좋은데 우리가 일반적인 금융 지주 회사들의 실적과 단순 비교를 했었을 때에는 그 차이가 여전히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네.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중저 신용 등급을 확보를 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주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켓쉐어를 큰 폭으로 좀 넓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기준금리 인상 시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저 신용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 한편으로는 또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각에서는 어느 정도 좀 부정적인 리스크를 또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지금부터 본격 반등이다라고 너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네. 그래도 많이 하락했고 또 공모가 대비해서 뭐 크게 많이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기보다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보유자분들 관점에서는 그 정도는 좀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기의 순간은 좀 지난 상황, 그러니까 위기는 좀 지난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목표 주가는 5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치료제 키트 오늘도 안 나오면 아쉽죠. 오늘은 일동제약입니다. 레피젠과 손잡아서 지금 눈에 띄고 있는데 현재 키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자가진단 키트잖아요. 네, 지금 편의점 그렇죠. 발주가 끊겼다고 들었고 저도 며칠 전에 한 4-5개를 미리 구매를 해놨거든요. 미리 구매하셨어요? 네, 구매했는데 10,000원을 부르시더라고요. 하나에 10,000원을 부르고 어디는 16,000원을 불러서 제각각인 상황. 그만큼 지금 품귀 현상인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자가진단 키트 기업 그리고 레피젠 상장이 안 된 이 네. 회사까지 좀 소개해 주세요. 지금 진단 키트가요. 네. 항원 진단 키트가 있고 또 PCR 방식이 있고 나뉘어지게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주로 항원 진단 키트를 만들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진단 키트를 만드는 업체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의 피부에 직접 와닿을 수 있는 가정용,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이 사서 쓸 수 있는 항원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업체가 딱 세 곳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비상장 기업인 레피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가 있죠. 어디냐면 제가 지금 잠깐 까먹었는데 휴마시스하고 SD 바이오센서가 맞아요. 있어요. 예,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휴마시스가 먼저 한 차례 크게 올랐었고 또 SD 바이오센서가 그 뒤를 이어서 그 다음 날에는 또 크게 오르기도 했었었고 했는데 레피젠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비상장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레피젠을 투자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관련주들을 시장에서 찾아 나서기 시작하고 있는데 레피젠하고 공급 계약을 맺어서 시중에서 내다 팔고 있는 기업이 경남제약이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이큐어 같은 경우에는 이 레피젠의 제품을 가지고 정부나 지자체, 관공서 쪽으로 유통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큐어라는 기업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시를 발표를 했죠. 레피젠과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일동제약이 오늘 시장에서 단연코 새로운 종목으로 좀 부각을 받으면서 거의 상한가에 직면해 있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휴머시스, SC 바이오센서 그리고 여기에 수젠텍이 지난주에 추가가 됐고 네. 레피제는 비상장 주식이어서 관련주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일동제약인데 보니까 이 일동제약이 레피젠과 손잡기 전에도 먹는 치료제, 코로나 네. 치료제 관련해서 한번 상한가를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모멘텀 부자라고 보고 투자해봐도 괜찮을지 일동제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팔방미인 같은 그런 종목이에요. 아, 좋은 그리고 거네요, 그럼.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시장이 수급의 공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는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시중의 팩트를 떠나서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고 있고요. 일동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하고 먹는 치료제를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경구용 치료제 개발 속도에 있어서는 국내 업체들 안에서 가장 속도감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먹는 치료제 플러스 그다음에 진단 키트도 우리가 같이 공급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까지 나오면서 오늘 두 가지 재료가 붙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국내 임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국외 임상 같은 경우에도 2천여 명 규모로 해서 14개국에서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 지금 임상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임상 3 이상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좀 실패든 성공이든 가장 먼저 소식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일동제약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다만 오늘 시장에서 28% 가까이 올라서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안 오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느낌은 일동제약을 매수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런데 아직 없으신 분들이 특히나 특별한 어떤 매매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굉장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조금 위험한 그런 종목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그 특성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나는 트레이딩도 잘할 수 있어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 짧게 잡고 들어가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방미인인데 그 가치가 지금 주가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쉽사리 손이 안 나가는 구간이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희 채팅방에서도 시청자분들이 와 일동제약 대단하네요 라고는 하지만 너무 비싸서 못 네. 사겠습니다 라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 매일같이 하나씩 지금 오미크론 관련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빠르게 변동되고 순환매가 나타나서 제가 맞습니다. 궁금한 건 지금 이 시기에 또 이번 달 내로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못 돌파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지금이라도 사거나 홀딩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일상적인 독감으로 치부하게 된다면 또 이 역시도 이슈, 재료 소멸로 봐야 되는 건지 마지막으로 한 줄평 의견 주시죠. 시장은 코로나에 질린 듯. 아, 질린 듯이요? 예,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나마 여기서 조금 벗어나고 있는 섹터가 있다면 바로 진단키트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장에서 한두 번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은 벌써 실증이 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빠르게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 앞서서 제가 그 항원 진단키트를 만드는 업체들 가운데에서 전문가용을 만드는 업체들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전문가용을 이미 만들어서 공급을 한 이력 있는 회사들이 가정용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젠텍이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전문가용을 만드는 키트 업체들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들이 가정용 쪽으로 넘어간다면 시장에서 또 좋아하는 신규 종목이 되겠죠. 진단키트, 신속 항원 진단키트 가정용을 만들 수 있는 기업으로 또 새롭게 얘기가 나온다면 그들이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시장은 오미크론 확진자 수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이것은 뭐 자명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코로나 소위 말해서 수혜주라 불렸었던 종목군들이 네. 오늘 시장에서 크게 움직이는 바가 없어요. 특히나 이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그때 만들어놨던 고점에 대비해서는 전고점을 돌파를 하기는커녕 그 근처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 쪽이 진단키트 쪽이 되겠고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류 업체들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 여행주들 이런 관련주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본다면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시장은 이미 위드 코로나 쪽으로 맞춰서 가고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하실 필요성이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상사랑 김남 부대표님은요, 지금 코로나 시장에 질려간다.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서 시세를 분출한 기업들이 있지만 만약 미리 사놓은 게 아니라면은 섣불리 따라가지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 또 2차 전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에코프로 BM 대신 SKC를 들고 왔는데 동박대장주의 고난이라고 제가 써봤거든요. 지금 에코프로 BM발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외 또 악재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에코프로 BM 때문에 지금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겁니까? 섹터 전반적으로 입지가 좀 많이 줄어든 감은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을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난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분들의 반등에도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급이 다른 쪽에서도 물론 그 수급들이 분산이 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2차 전지를 투자를 하는 그런 패시브 쪽에서도 미리 수급이 좀 분산이 되고 있는 모습들, 그렇다 보니까 가장 또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다가 신뢰성의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죠. 에코프로 BM이 일반 임원진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서는 대주주하고도 엮여 있는 뭔가 그러한 루머 아닌 루머가 지금 돌고 있어요. 아직 이제 공식 그 확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었을 때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 BM이 상당히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 당분간 이러한 움직임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 다만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큰 폭의 낙폭보다는 반등에 있어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다른 여타 섹터군보다는 그 반등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성장주들의 입지가 조금 흔들리는 와중에 에코프로 BM발 여기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나타나면서 많이 입지가 더 줄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정말 배신감을 유독 많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준 종목이 SKC가 아닐까 네. 싶거든요. 왜냐면요. 너무 확실하게 동박 내에서 대장격 자리를 짚었고 실적도 지난해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권가에서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또 2차 전지 시장 안에서 설비 비용 급증 이런 걸로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 김남 부대표님은 SKC를 믿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버리시겠습니까? 투자이익은 한 주평으로 주시죠. 많이 오른 만큼 쉬어가는 구간.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치열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신규 투자를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조금 더 다른 섹터 쪽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섹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신규 투자는 조금 보류하면서 기존 보유자분들 안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서 좀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설비 증설 그리고 2024년, 25년으로 가면서 증설이 마무리가 되면 고객사의 물량이 증가가 되면서 그것으로 네. 인해서 뭔가 좀 캐파가 넓혀짐으로 인한 그런 이제 수혜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인 것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시장의 트렌드하고 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돈을 쏟아부어서 설비를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여간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두 달 벌써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 여기서 큰 폭의 급락보다는 조금 더 반등에 있어서 21선 부근 정도의 반등선 그 정도를 좀 노려서 나오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네. 떨어지면서 손절하면 오르고 올라서 더 사면 떨어졌던 게 SKC였거든요. 예. 그만큼 참 오락가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단기 반등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더불어서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의견을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자면 이번 올해는
아무거나 막 사면 가던 그 2차 전지 시대가 아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2차 전지주 올해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폐배터리. 아까 폐배터리를- 지한동희 덕분에 보신 거 네, 아닙니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폐배터리 쪽이 굉장히 전망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산업에 대한 전망을 떠나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면 시장에서 또 평가절하되기도 하고요. 폐배터리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안에서 좀 변두리 시장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아직 그렇게 좀 많이 오르지 않은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좀 덜한 위치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두가 ESG 경영이잖아요. 네. 이 ESG 경영에 동참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산업 육성이 조금 더 가팔라질 그런 상황들에 놓여져 있고 전기차에 적용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명이 최대 한 10년 정도 쓰게 되면 벌써 배터리 충전 속도가 70에서 80% 이상 하락하게 됩니다. 결국 이를 메워줄 수 있는 새로운 배터리를 빠르게 만들든지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고 남은 그런 배터리를 다시금 제대로 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폐배터리 시장 쪽에서 조금 더 앞으로 2차 전지 시장 안에서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최현옥 매니저님은 MPC 이야기 하셨는데 그럼 네. 똑같이 MPC를 보시나요? MPC를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시장에서는 영화테크가 일단 눈에 띄고요. 아, 대장이죠, 또. 대형주 안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이 또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SK 이노베이션까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2차 전지주의 핵심 키워드는 폐배터리다.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영화테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시장 긴급 진단은요. 김란 브리프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